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것저것 국내 정치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은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 좀 하고요. 요즘 뉴스의 초점이 윤석열이한테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 전부터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 사람은 이게 검찰총장이 깜이 아닌데 이게 임명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인데 검찰총장 깜도 안 되는데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로 오늘 다른 믿을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 한길 리서치인가 약간 이상하게 정확하게 여론조사도 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지율에서 아마 1위로 나온 모양인데 이건 참고사항도 아니에요. 이런 건 사실상 사이코패스당 요쪽에 지지율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의 이쪽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 사이코패스당 쪽에서 이 지지율 같은 경우는 개나 소나 아무가 나와도 이게 지지율이 25%에서 30% 나와요. 본보기가 저번 대선에 보셨지 않습니까? 깜도 안 되는 홍준표가 나와서도 그때 한 4, 5%인가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도 솔직히 얘기해서 나 같은 사람 나가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당에서 한 사람만 나온다면은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 대통령 자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깜이 돼야 그래도 거기에서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깜이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봐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가. 이명박이, 박근혜, 또 지금 미국 같은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한 4년 동안 집권할 때 당시에 그런가 같이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지지율 나오고 이런 걸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정치를 좀 해볼까 하는 모양 그런 스탠스를 조금 지금 잡는 모양이에요. 지금 저번에 국감에서 나와서도 앞으로 퇴직한 다음에 그걸 국민에게 봉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퇴직해가지고 어디 시골에서 좀 조용히 자숙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야.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게 봉사지. 특히 판검사 했던 사람들은 정치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내 말이지 퇴직할 때까지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말이지 거기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러다가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또 국민들한테 말이지 그렇게 크게 말이지 실망만 안겨주고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 다 정관 요구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 처먹어가지고 말이지, 죄도 없는 사람을 덮어 씌우고, 죄 있는 사람은 또 다시 벌도 안 받게 하고 말이죠. 이게 나는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려면 판검사 했던 사람들은 정치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에도 이 판검사 출신들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천에서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지금 봐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공약한 게 서서히 이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말이지, 나중에 앞으로 한 80년 2080년까지니까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요. 한 5, 60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서서히 줄이겠다는 거지. 지금 바로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 말이 그 원자력이지, 핵이잖아. 핵을 우리나라 같이 말이죠, 그 위에는 그 아주 깡패 하나 있고 말이죠, 그 위에는 또 저 큰 깡패 또 하나 있고 그 더 위에 또 깡패들이 사는 이 우리나라 지형상 전쟁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감당이 안 돼요. 다 여기저기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30개 넘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전 인구 밀도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그러니까 최고의 뭡니까? 완전 화약고예요. 화약고. 뭔가 전쟁 한번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멸종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 가겠다는데, 이거를 또 원성 1호기 이제 오래되고 이게 3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올해 한 20년 정도 되면은 그때 수명이 다 하고 이제 서서히 퇴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제성도 없고 유지비가 더 들어가니까. (1년에) 적자를 300억 이상 1,500억 정도의 1년 손실이 나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일성 1호기 폐기 요구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고 오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조사하라고 또 시켰던 모양인데, 이제 대통령한테까지도 이제 대통령까지 들이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 이제까지 몇 번 얘기했지만 그전부터도 왜 안 자르는지 난 문 대통령은 이건 너무 실책이라고 봅니다. 너무 놔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니까 이거 아주 길길이 날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잘라가지고 너 정치 오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해가지고 내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문 대통령이 솔직히 너무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또 시기가 점점 또 자르려고 했다가도 또 놓치고 시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럴 때는 잘라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빨리 내치게 만들어야 돼. 뉴스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께 직접 가가지고 건의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그게 국무총리도 말이지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건 저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직접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거는 결단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인사권 청원한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해야지. 이 친구 이거 지금 앞으로도 한 9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무슨 짓을 또 할지 몰라요. 이게 계속 우리 민주 정권에 대해서는 짐이 되고 말이죠. 앞으로 내내 그냥 속을 썩일 거예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그냥 그 평감소라만 있었어도, 그런 평검사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은 검사질은 잘해요. 근데 무슨 검찰총장까지 할 거는 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 머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완전히 머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자기 머리에서 나올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한번 자기 고집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이 아니라고 총장 임명할 때부터 감이 아닌데, 저 사람은. 근데 민주당에서도 임명할 때도 그걸 생각한 거죠. 착오를 한 거예요. 그때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을 때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사람이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내 몇 번을 얘기하는데 자기 검찰 조직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나서 하나 그 얘기 계속 하자면 나와서 자기는 검사를 사랑하고 거기에 뭐 모든 걸 다 바친다. 그 검사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걸 지금 우리 검찰개혁 하겠다는 건 그건 검찰에 힘을 빼겠다는 건데, 핵심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봐주고 싶으면 기소 안 해버려요. 그래서 기소 안 해야 될 사람도 기소해버리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권력을 우리 좀 나눠 갖든가 말이죠. 그걸 견제할 걸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자기네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 반항심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퇴직 검사들 지금 현직 검사들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입니다. 지금 퇴직 검사나 판사들 나와가지고 다 각 사회 요직에 무슨 나가면 다 무슨 장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명함 한번 봐보세요. 무슨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진짜 명함하면 가득 차서 한번 한번 명함을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검사 출신이란 변호사 한번 그 명함 한번 받아보세요. 양력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나라 전부 기득권이 이런 사회 곳곳에 이게 다 있어 놓으니까 이걸 어느 정권도 한 번도 개혁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똥들 뭉쳐가지고 말이지, 야당 지금 사이코패스 당하고 계속 붙어 먹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정권에 그걸 다시 이용해 먹어요. 한쪽 편을 또 들어주는 척 하면서 계속 이제까지 무마시켜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또 이 사이코패스 당에 붙었어요. 이제 윤석열이가. 그건 윤석열이만이 아니에요. 다 밑에서 밑에 있는 윤석열이 밑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 또 전직 퇴직한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빨리 이 윤석열이를 빨리 잘라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사이코패스 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이코패스 당에서 거기에서 또 자기가 또
뭡니까? 능력이 인정되면은 거기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쪽 민주진영에서도 이런 사람 계속 놔두면은 매번 말썽을 부리게 돼 있어요. 추미애 장관하고는 계속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성격도 또 아는데 추미애 장관 성격상 가만 안 놔두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그걸 보는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더 심센 사람인 걸로 아니까 추미애 장관을 욕을 많이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본보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윤석열 같은 사람 나가서도 정치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황교안이 보면 알잖아요. 황교안이 판검사 출신들은 그런 하나밖에 그런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더라도 그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법만으로서 그거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영역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안철수 같이 똑똑한 사람들 뭐 이론으로 배우면 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안철수를 예를 많이 드는데 안철수나 황교안 같은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를 비롯해서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박힌 게 자기 말은 다 맞고 자기는 법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 출신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든가 그건 안 되다면은 좀 정치에 좀 기웃거리지들 말았으면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말이지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퇴직해가지고 조용히 자숙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벌도 많이 줬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라도. 그럼 그만큼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요즘 어수선하고 뭐 경제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옆에 뭐 일본만 하고도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방역에서도 성공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이나 이런 미꾸라지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을 흘려놓고 말이죠. 지금 저 사이코패스 당해도 지금 윤석열이가 잘하는 것 같죠? 당신들이 또 그 윤석열이한테 또 더 당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선하게 다 보입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지금 저 예언을 안 하겠어요. 앞으로 눈에 선하게 다 보이는데 이제까지 뭐 다 옛날 뭐 깜빡 스타들 많지 않습니까? 정몽준이를 비롯해 가지고 뭐 누구예요? 고건, 안철수, 또 반기문 뭐 이런 사람들 한번 깜빡했다가 다 들어갔어요. 이건 제도 눈에 훤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최고였는데 이 뭐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에서도 최고가 아니잖아요. 완전 무대뽀. 이거 양아치 정신 그런 패거리 자기네 검찰 그 조직에만 충성하는
이 국민의 눈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는 뭐 강연하는 걸 내가 좀 가끔 들었는데, 공정한 검찰,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 웃기는 소리 좀 작작 하라 그래. 이제까지 검찰이 해왔던 거 지금 쭉 봐왔잖아요. 자기들 검찰 출신들은 다 봐주고, 김학의를 비롯해가지고 성폭 강간범 그 놈하고, 지금 저 누구의 박해태 저 사위 그 친구들, 뭐 그 친구는 뭐 지금 많이 봐줬죠. 그것도 뭐 진경준 사건 저거 누구야? 안근태인가 또 그 성추행 사건 같은 것도 지금 다 봐줬다가 이제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명박에도 그 검찰 검사들이 다 그거 기소를 안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해버리니까 이제야 또 다 들통나가지고 다 그랬죠. 또 그 누구예요?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 유종인가 서울시청 공무원. 다 이거 조작한 게 다 나타나는데도 반성 안 하고 지금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강연회에서 그걸 했던 인간들이 말로만 그 국민의 검찰이니 뭐 이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말이죠. 검찰 그 권력을 수사와 기소 이것도 분리하고, 나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오늘 요걸로 저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만, 오늘도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리가 많겠네요. 이제 계속 대통령 그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이 안철수 이 사람은 이제 또 뭐 신당 창당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 애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에 대해서는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얘기하다가 뭐 시간 다 갔는데, 예, 오늘은 요걸로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